그런데 내가 아무리 빨리 맞추고 싶어도 안 맞춰지는 게 문제잖아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이 질문을 주신 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 잠깐 읽어볼게요. 첫 투자를 하고 전세를 내놓은 지 20일쯤 됐는데 소장님이 여러 군데 내놓았다 하지만 제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맞추지 못했을 경우 대출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가 새 아파트 입주할 때 전세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최근까지 정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시로 계속 저희가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놔야 하는데요. 그럴 때 전화를 다 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자로 저희가 이렇게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저희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 아파트 매물을 보면 소장님들 연락처가 다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문자를 보내거든요. 문자 보낼 때 그 아파트 이름, 동호수 넣고 내가 원하는 전세 가격을 넣습니다. 그리고 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요즘엔 시스템 에어컨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전세가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있으면 그걸 강조하는 게 좋아요. 뭐 시스템 에어컨 뭐 4대 이렇게 놓고 그리고 탄성 코트, 뭐 줄눈 그리고 이사 청소까지 보통 많이 해주니까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구 만들어가지고 소장님한테 계속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를 보면서 전세가를 좀 모니터링 해야 돼요. 나는 만약에 전세를 4억에 받고 싶은데 최근에 실거래된 금액을 보니까 전세 가격이 3억 5천이에요. 그러면 내가 계속 4억을 고수한다고 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거래가 되는 그 전세 가격을 보면서 조금씩 조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또 처음부터 낮게 하면 이제 그 전체적인 전세 가격을 내가 낮추는 또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거래가 되는 금액들을 보고 소장님께 여쭤보면서 금액을 좀 더 이렇게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가격 받고 싶다고 해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 가격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정된 날짜까지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계약 취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되게 불안하고 그리고 연체 이자를 물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세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빨리 맞추고 싶어도 안 맞춰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럴 때는 대출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도 대출 상담사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잔금 대출을 받고 싶어도 DSR 때문에 내가 신용대출 같은 게 있으면 그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대출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대출이 가능한 게 있는지 최대한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대출 은행에도 물어보시고 상담사 통해서도 물어보고 하면서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세가 안 나가더라도 일단은 대출을 가지고 잔금을 치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급한 불을 우리가 껐기 때문에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전세를 이렇게 찾아보고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청약 당첨되고 나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 부분을 알고 싶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도 제가 상단에다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면 만약에 내가 청약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계약금부터 내셔야 돼요. 보통 계약금 10%로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건 내 돈으로 내야 되니까 일단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확장비 있는 경우에는 확장비 10%를 또 내야 돼요. 그 계약금을. 그 두 가지가 나간다고 보시고 옵션이 있다면 옵션에 대한 계약금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만약에 비규제 지역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분양가 60%까지 가능해요. 그렇게 대출 일으켜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입주할 때가 되면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땐 잔금 남아있는 잔금과 또 중도금 대출 받은 걸 상환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실입주를 할 거면 이렇게 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 치르고 중도금 대출 받은 거 상환을 하면 되고요. 내가 실입주 하지 않을 것이고 전세를 줄 것이라고 하면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잔금과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 돼요. 근데 그 금액이 모자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띄워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은 청약 당첨되고 나니까 더 좋은 아파트가 바로 앞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1월
때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분양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곳에 또 분양을 하고 거기에 분양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분양을 받았다면 당첨을 취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 취소는 가능한데 중요한 건 그 재당첨 그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첨되고 또 분양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분양을 넣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약통장도 한번 썼기 때문에 다시 그 1순위가 되려면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규제 지역하고 비규제 지역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청약홈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옵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실거주할 때 필요한 옵션과 투자를 생각할 때 하는 옵션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에어컨은 몇 대를 해야 하는지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전세가 정말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4대. 만약 30평대 기준이라면 4대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최근에 알아봤는데 이렇게 보통 분양한 아파트에서 공동 구매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 에어컨은 거의 무조건 4대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면 중문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문도 있는 것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은 정말 필수로 하셔야 되고 여력이 된다면 중문 같은 것도 하시면 전세에 이렇게 내놓을 때 좀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청약되고 계약금을 이렇게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1주택으로 바로 되는 건지 주택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이셨어요. 분양권 자체는 이걸 등기를 쳐야지 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주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주택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주택수 산정할 때 저희가 세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취득세 중과를 판단한다고 할 때는 내가 분양권이 있고 다른 주택도 있다고 하면 이 분양권까지 포함을 해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를 판단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권 자체로 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주택과 함께 그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분양권 같은 경우에 내가 기존에 1주택이 있었고 이번에 분양권이 당첨이 됐거나 매수를 해서 1주택 1분양권이 되게 되면 이때 이 분양권을 등기를 칠 때는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 분양권을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2주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칠 때도 내가 2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취득세가 부과가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제 이 분양권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분양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면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